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대신 답사해 드림. 자, 오늘은 양주시 광정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제 옆에는 우서연님, 경제적 빼고 자유만들기님, 네네. 자유만들기님 나오셨습니다. 자유만들기님, 지금 이 경매나무 물건이 네. 공장이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어떤 동네가 공장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제가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으로 하자면 어디예요? 성장관리권역이요. 성장관리권역이다. 그죠? 그럼 양주시는 성장관리권역이 맞아요. 네네. 그 다음에 국계법상의 용도지역으로 하자면 어떤 동네입니까? 계획관리. 계획관리. 근데 수도권의 계획관리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건생형, 주거형, 그 다음에 산업형이 있죠. 그죠? 이 이름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아무튼 여기는 산업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장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공법적으로 볼 때도 어떤 공장에 대해서 딱 들어맞는 그런 지역입니다. 앞에 도로 잠깐 볼까요? 도로도 널찍하죠? 그죠? 도로가 2차선이라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쪽으로는 네. 2차선이고 이쪽 안쪽 도로도 현황도로도 네. 폭이 6m 이상 될 거로 네. 보이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래요. 뭐 공장을 짓겠다, 공장 허가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점점 그 도로 폭을 넓혀라. 일반적인 건축 허가 받을 때는 도로 폭이 4m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화성시 같은 데도 6m로 넓혀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도로가 좀 좋은 공장을 사는 것이 또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매나무 물건에 우리가 마당에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문이 열려 있었고 또 다른 데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나무 물건들 보면은 이 집기 같은 것들을 버리고 간 게 많아가지고 되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강의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공장에 경매 나온다. 기계기구도 건조당에 잡혀 있어가지고 같이 경매 네. 나오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네. 낙찰받으면 당연히 제 거가. 낙찰자 거가 되겠죠. 네. 그게 선생님, 그 공장의 기계기구는 유체동산인데 왜 어떻게 그게 건조당이 갇혀서 경매 나옵니까? 질문 주는데, 공장저당법이라고 그 옛날에 이제 공장을 설립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땅과 건물도 기했지만 그때 당시 공장 설립할 때 기계가 더 비쌌어요. 그래서 아마 그 법이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을 건데, 공장을 제조업을 잘 가동하려면 이 공장의 기계기구도 건조당으로 잡아줘야지 그래야지 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저당법에 따라서 기계기구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기계기구들이 낙찰받으면 별로 못 쓰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근데 여기는 기계기구가 아마 경매지상에 1,800만 원 있나? 네. 아마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질문합시다. 그러면 공장에 대한 수요는 어떤 호재가 실현될 때 많아지겠어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네. 맞죠? 그리고 또 한 개 더 하자면 뭐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산업단지. 네.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도 고속도로 호재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걸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제2외곽 고속도로 광적 IC, 지금 이름으로 서양주 IC가 작년 12월 말에 개통했나? 그래서 개통한 지 아직 6개월이 안 됐고, 그리고 그 바로 북단에, 광적 IC 북단에 은현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로 쭉 들어가면은 마을도 아니고 뭐 공장단지도 아니고 그냥 땅이 나와. 그 안쪽으로는 공장도 마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동네인데 아까 계속 공사 차량이 지나갔잖아요. 네, 맞아요. 공사 차량을 따라가 보니까 26,000제곱미터니까 네. 약 한 7,000평 이상의 산업단지를 안쪽에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이 지역에 공장 수요가 많아질 지역이 맞겠구나 라고 보입니다. 맞은편에 초등학교가 있네요. 네. 그거 어떨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나중에 또 상업적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길 건너편이니까. 근데 네. 여기 초등학교 학생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죠? 네네. 이제 만약에 여기에 산업단지가 많이 생긴다. 네네. 그러면 정주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유쌤이 양주시장이다. 네네. 그러면 기왕이면 초등학교 가까이로 도시계획 같은 것을 잡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 네네. 사업 같은 거라든지 인구 증가 계획을 잡을 수도 있을 텐데. 네네네. 근데 요즘에 건축비가 비싸죠. 비싸죠. 네네. 그리고 양주, 광정면 이런 동네에 아파트 분양한다. 얼마 정도 분양하면 되겠어요? 한 5억은 안 넘을 것 같아요. 5억은 근처도 안 될 겁니다. 네, 그죠? 안 넘을 것 같은데요. 옥정 신도시를 가보면 됩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옛날 아주 클래식하게 설명을 하자면, 내 선배 교수들한테 배웠던 이야기 하자면, 초등학교가 있고 그 주변에 계획관리가 많고 이런 동네, 특히 이제 계획관리에 주거개발 진행지구 있고 네. 이런 동네가 주거지로서 정주인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배웠지만 지금은 그게 안 맞죠. 그래서 초등학교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큰 도움은 안 되겠고, 오히려
운전하는데 예, 어린이 보호구역 때문에 시속 30km 그냥 엄청 딱지 많이 떼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내 생각인데 이 동네에서는 큰 장점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유튜브 구독자뿐만 아니라 제 책 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그 옛날에 미군기지 앞에 계획관리지역 근처에 있는 생산관리지역 사가지고 렌트하우스 업자한테 땅을 판 거 있을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보면 초등학교 있어요. 거기가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입니다. 거기에 뭐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 있음으로 해서 그 동네 인구가 늘어나면 그 동네에 어떤 도시개발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동네 계획관리를 보면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하나도 렌트하우스 말고는 늘어나진 않았어요. 예, 그 동네도 주거로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원래 공장이 고속도로 호재가 있을 때 네. 고속도로 개통하기 3년 전에 이제 사러 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미 고속도로가 IC가 이미 개통을 했잖아요. 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학원 옥토버스 같은 스터디를 하면서 해보니까 네네네. 조암 IC가 있다. 개통하기 1년 전부터 가격이 오름세가 확실히 있었는데 개통하고도 계속 올라가졌어요. 조암도 물론 계획관리가 많고 산업단지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른 공법상 행위자는 똑같죠. 조암도 그랬고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의 봉일천리 같은 경우 곤잠 쪽입니다. 그런 쪽은 그 앞단에 이제 봉일천리가 이쪽에 있으면 서울이 여기 있다. 요 중간쯤에 멸실되는 공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것들이 이제 성남 장원간 도로가 나고 그 앞에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멸실되는 공장이 많았거든요. 봉일천리 같은 경우는 IC가 개통하고 나서 오른 게 더 많았어요. 오름폭이 더 컸습니다. IC 개통하기 한 2년 전이면 2022년이잖아요. 네네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죠. 안 좋았죠. 네네. 금리도 높았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지금 경매에 나오고 그래서 지금 시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경매면 또 한 레벨 싸게 사는 거니까 네네.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공장이 보면은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데 돈은 많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감정가가 평당 얼마였죠? 225만 원. 225만 원. 네. 자, 이런 널찍한 도로를 갖추고 있는데 225만 원이다. 유찰되어서 지금 한 150만 원대 정도 네네. 받겠네요. 70%니까. 네네. 그죠? 은현산업단지가 이제 이따 가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공사를 하고 있고, 안쪽으로도 작년에 공사 들어간 게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물류단지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호재가 하나 더 있잖아요. 뭐 있어요? 큰 고속도로 호재 하나 더 있잖아요. 서울 양주 고속도로. 예, 서울 양주 고속도로가 지금 실시계획을 작년에 들어갔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 하반기 되면은 실시계획이 완료가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한 번 더 하고 아마도 난 내년 한 상반기에는 착공한다는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고속도로 공사가 한 대개 6년 걸리니까. 제2외곽 고속도로 호재는 실현이 되었지만 다시 방사축도로 서울 양주 고속도로는 아직 반영되기 전 그런 동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일반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산다. 어때요? 땡기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타이밍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동네를 둘러보면은 네네. 전혀 사고 싶지 않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할 때 토지는 비주얼이 바뀌면서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 왕복 2차선 도로가 잘 닦여 있는데 여러분이 볼 때 이 동네의 비주얼의 최상은 뭡니까? 예, 공장이죠. 이 대로변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획관리나 공장을 산다 할 때는 지금 공장 비주얼이지만 안쪽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트래픽이 이쪽으로 많이 늘어나서 장래에 근생 비주얼, 짬뽕 지존 비주얼로 바뀔 만한 동네다 라고 할 때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공장이지만 RC가 개통해도 계속 공장이 되겠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공장으로서 가격 올라갈 걸 기대하는 거니까 크게 오르진 않겠다, 그죠? 그러면 싸게 사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제 내비상의 길로 가지 않고 조금 둘러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은현산업단지 공사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이라든지 뭐 다이소 같은 업체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라는 것들은 알고 있는 거지만 현장에서 보면 또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길하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길하님? 네. 예, 길하님 질문 고맙습니다. 월세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얼마 정도 될까요? 화성 같은 데가 이제 도로가 좋을 때가 한 25,000원, 공장이 새 거면 3만원 이 정도 하죠. 화성 평택 같은 데가. 그럼 여기는 이제 양주에서도 조금 광정면 안쪽이거든요. 인기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임대 잘 안 될 것 같은데 임대한다 해도 한번 15,000원이나 할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그런 어떤 주변의 시세 같은 것들은 부동산에 가서 한번 조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섭외가 되어 있으니까 예, 협조를 한번 받아보기로 하죠. 15,000이라는 것은 예, 건물 면적 기준으로, 전용 면적 기준으로 그 정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을님이 질문하셨는데 예, 양주에는 물류센터가 좀 있는 편인가요? 예, 양주에는 물류센터가 좀 있는 편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좀은 있죠. 많지는 않죠. 왜냐면 양주가 그간에 특히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광정면 쪽은 도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가 들어서려면 가까운 거리에 정주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물류센터도 별로 없었죠. 자, 여러분 보시면 요 주변에가 예전에는 물류 창고는커녕 거의 뭐 축사나 있고 이렇게 큰 중후장대한 뭐 이런 공장들 예, 있고 이런 동네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렇게 널찍한 국도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주신 회원님 다시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은현산업단지 공사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보상 끝나고 다해소도 들어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 이제 이 동네가 없던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더 생기고 없던 서울로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생길 예정이고 없었던 또 제2외곽 고속도로까지 개통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양주 옥정 신도시가 지금도 계속 입주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물류단지 같은 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까요? 예,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 그런 기대감이 지금부터는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볼 때는 은현산업단지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현장 와서 보니까 굉장히 커 보이네요. 저기에 엄청 많이 있던 공장들 그리고 축사들이 싹 없어졌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일대에 또 계획관리 공장들의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과 달리 이제 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자, 창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냄새가 나요? 소똥 냄새 나요, 안 나요? 저 멀리 보이는 게 저게 축사거든요. 소똥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제가 콧구멍이 크거든요. 이 큰 콧구멍으로도 소똥 냄새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차에 제가 지금 고급진 방향제를 꽂고 있어가지고 이 방향제 냄새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데, 방향제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전에 제가 이 동네 왔을 때는 광적 IC에서 북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소똥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예. 근데 싹 없어졌네, 싹. 정말 그만큼 많은 축사가 사라졌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앞에 보시는, 여러분 화면상에 보이는 요 바로 앞에 가로지르는 고가, 예, 저게 서양주 IC, 제2외곽 고속도로 서양주 IC 되겠습니다. 지금 운전하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 걸렸죠? 7, 8분 걸렸나요? 네, 한 7분 정도. 예, 그러면 아까 그 물건이 서양주 IC까지는 7분 거리 공장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길한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예, 기라님 고맙습니다. 월세가 낮으면 공장의 가격 상승에 제한이 많지 않을까요? 예, 월세는 지금 당장의 이용 상황에 좋아야 그 월세가 비싼 거고요. 가격은 이제 미래 가치가 미리 좀 반영되기도 하죠. 재개발 재건축 단지 아파트들 보면 어때요? 전세나 월세 가격은 엄청 싸고, 예, 옆에 헬리콥터 있다. 소방 헬기예요, 저게. 예, 옆에 철책 칠한 요게 헬기장이에요, 헬기장. 길쭉하게 군부대. 엠버님이 질문 주셨는데 요 공장 매매가 내가 알기로 평당 400 정도에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예. 안성이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예. 안성이 요즘은 거름 냄새도 많이 안 나는 것 같다고 안성이랑 비교해도 될 것 같은지 여쭤보시네요. 안성 고개면 쪽이요. 안성 쪽이 더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건끼리 비교를 하는 거지 지역끼리 비교하는 것은 조금 이제 한계가 있어요. 물건끼리 비교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지금 100 몇십만 원이잖아요. 저만한 도로에 안성에 계획관리 가서는 요 정도 물건 찾기가 어렵죠, 안성은. 그죠? 특히 안성은 북쪽으로 바짝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하이닉스 또 호재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죠. 그쪽으로는 계획관리가 많이 비싸죠, 이제. 공장이 없고 그냥 나대지가 250에서 300 사이의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계 원삼로 인근의 계획관리가 그 정도에 나오고 있고, 요거는 이제 지목도 장이고 이미 공장이 있는 거고 하니까 그 차이가 있죠.
자, 여러분들 질문 주신 덕분에 편하게 지겹지 않게 왔습니다. 예, 경매나온 게 있어가지고 사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새도 맞춰주실 수 있는지, 사장님 보실 게 물건 어떤지 이런 거 등등 좀 여쭙고 싶습니다. 덕돌이 768-2. 우와. 그 코너에 있는 일대 필지 다 해서 보는데. 효천초등학교. 예. 네, 그 앞에네요. 여기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예, JS 테크. 요 부분? 예. JS 테크. 제 기준으로는 5, 6억? 현재 가격이? 거래 가격은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글쎄 뭐 공장이 아주 좋은 공장은 아니라서. 예. 인기 있는 데는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한 12억, 13억 선이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지금 부동산 불경기 상황을 봤을 때 그 예. 정도가 적절치 않다 예. 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임대를 주고 있다가 지금 이제 요 옆에 보면 은연산업단지가 한창 공사하고 있고 하니까 한 3년쯤 더 지나면 양주 서울간 고속도로는 공사해서 착공하고 있을 거고 은연산업단지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겠다, 그죠? 다이소가 드론이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 제2외곽 고속도로는 이제 김포로까지 연결될 거고 그때쯤이면 2년 후면 뭐 3년까지는 충분하죠. 땅을 쓰는 공장을 사면 한 3년 뒤에 판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 그냥 임대를 주고 기다린다 이러면 어떨까요? 13억 선 근처면 임대를 놓고 계시다가 이자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때쯤 가면 아무래도 가격도 좀 이렇게 상승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을 거다 이렇게 전망은 돼요. 근데 저기가 임대 수요가 있습니까, 공장? 지금 어쨌든 뭐 임대가 과거보다는 워낙 경기가 좀 이렇게 침체돼서 활발하게 빠지진 않지만 가격만 약간 낮춘다고 하면 그래요? 한 얼마나 낮추면 되겠습니까? 지금 평단가가 일반적으로 통상 신축 건물이 한 그 18,000에서 2만 원 선. 그리고 한 15년 이전 거는 한 5, 6천 선. 그 다음에 20년 경과, 25년 경과 한 거는 심지어는 한 12,300원으로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하향 조정. 그래서 저 정도 건물이면은 제가 볼 때는 13,000~14,000원 정도면 13,000~14,000원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 경매지에 494평 돼 있는 게 이게 가설 건축물 달아낸 거 제시외 포함한 거거든요. 제시외는 얼마죠? 제시외가 한 170평이 넘습니다. 180평. 그러면은 한 320평. 한 310평이네요. 본 건물이. 그러면 가설 건축물 좀 이따 쳐서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400만 원. 제가 볼 때는 400만 원 이상 상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럼 사장님 말씀처럼 한 13억에 낙찰 받는다 치면 400만 원 월세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죠. 400만 원이면 연간 거의 5천만 원인데요. 13억에 낙찰 받고 뭐 10억 대출 받는다 치면 10억 이자는 감당이 되고도 남으니까 그리고 얼마간의 세입자 보증금 받을 것이고 이 광정면 자체가 공장이 또 장래 가치가 있는 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뭐 과거에는 이렇게 고립된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돼 있고 물론 뭐 파주 구간까지만 돼 있지만 지금 최근에 39번 도로 송추 광적관 도로 이것도 지금 2차선 도로가 지금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터널이 지금 뚫리고 있고 도로가 대충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효천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용암리 쪽으로 넘어갈 이렇게 해서 이제 동편의 양주 쪽으로. 그럼 이 도로가 나면 서양주 IC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주 가까워지죠. 네, 그거 설명한다는 게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저 공장까지 한 3분 정도면 2, 3분이면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한 7, 8분 이상 소요되죠. 야, 그 7분 만에 오는 것도 괜찮은 건데, 그죠? 그것까지는 하면. 근데 그게 참. 3, 4분 정도. 그게 지금 사서 팔 때는 저 도로 중국 나기 전에 팔기 어려울 거고. 보상할 때나 공사할 때나. 그래도 공사만 들어가셔도 가격은 좀 미리 올라가니까. 이 도로의 그 파급 효과라는 게 아주 놀라웠습니다. 작년 한 12월 달에 이제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거든요. 과거에는 그 양양을 가려면 화도 IC까지 가는데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은 뭐 35분에서 40분이면 예. 완전히 뭐 편안하게 갑니다. 제가 서수지에서 네. 우리 직원들하고 보리밥을 먹고 출발했어요. 네. 네. 서수지면 용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1시간 10분 걸렸어요. 거기서 네. 저까지 덕돌이까지. 아, 이렇게 돌아오셨나요? 예. 예. 아, 근데 아주 놀랍습니다. 1시간 10분 걸렸고, 예. 그리고 그전에는 양주 옥정지구에서 광정면 사장님 사무실, 네. 이거 오는 것도 30분 걸렸다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15분이 옵니다. 예, 이거 예. 오는데 30분 걸렸는데, 예. 시간이 큰 폭에 단축됐는데, 예. 아직도 양주 서울간 고속도로 또 남아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이 지역에 공장의 전망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인프라가 다 구축되면 예. 그 어느 곳보다도 좋아질 걸로 관망은 합니다. 이 보러 오는 사람 많습니까? 부동산 보러 오는 사람. 요즘에는 뭐 좀 뜸하긴 한데 예. 네, 그래도 지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요. IC 개통하고 좀 늘었다는 이런 체감하시게 그런 게 있어요. IC 개통하고 늘었다라기보다는 예. 그냥 통상적인 수준 조금 이하인데 예. 아마 이게 정상적인 경기였다고 하면 아, 아마 내방 고객들이 폭발적으로 예, 늘어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은현산업단지가 언제쯤 입주한다 이런 말은? 은현산업단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이제 분양 과정이 좀 남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자리를 잡기까지는 예. 내후년 예. 앞으로 한 3년 정도 되면 3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보통 산업단지가 한 이제 착공하고 네. 5년이면 공장 가동 시작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보상한 지가 2년 됐잖아요. 예, 예. 그죠? 홍죽산업단지가 19만 평이거든요. 예. 은남산업단지가 30만 평인데 예. 어쨌든 전에는 홍죽단지가 오히려 접근성이 좀 이쪽보다 좀 좋았던 성향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2외곽 순환도로 터지고부터는 예. 오히려 이쪽이 더 물류 예. 기지로서는 더 훨씬 유리할 겁니다. 예. 광석지구는 뭐 한다는 말 없어요. 광석지구가 여러분 어디냐면 네. 사장님 만져서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아니, 너무 신기해서 만지고 싶었어요. 예, 예. 이렇게 지금 이 빨간 점 자리가 우리 있는 자리고 서쪽으로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 돼 있는데 저기는 뭐 본격 착공한다 이런 말 없죠? 사실은 여기가 이제 안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보상 완료된 게 한 12년, 13년 됐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건데 사실은 옥정지구, 예. 회천지구 이런 그 거대한 신도시가 그쪽에 밀려서 광석지구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내년이나 빠르면 후년 정도에는 아마 삽을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공사 안 들어가면 좋겠다. 원래 이제 들어가면 정주 인구가 늘어서 좋은 것도 있고, 네. 이제 안 들어가지면은 이제 사고 싶은 게 또 좀 있고, 네. 아무래도 주택 공급이 적으니까 네. 공장은 생기는데, 그럼 다가구가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저거 지으면은 일반 분양 아파트는 많이 못 할 거 아닙니까? 아파트 잘 분양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또 임대 아파트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뭐 과거에 뭐 옥정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철이 들어오지도 않고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뭐 기대 심리도 있었겠지만 뭐 혹자는 옥정 들어와서 과연 몇 가구나 들어오겠느냐. 예.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5천 가구 이상 되는데 1, 2천 가구라도 들어오겠느냐 이랬는데 실제로는 지금 다 됐습니다. 예. 예, 인구가 옥정지구 때문에 엄청나게 늘었고 예. 양주시 도시 기본 계획이 2020년도에 20만이었는데 예. 이미 벌써 그거 초과 달성했다고 아. 양주시는 계속 인구가 늘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7호선이 개통이 임박해 있고요. 예. 심지어는 지금 백석 쪽으로 3호선 연장선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예. 시축에서부터 예.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죠. 하긴 백석에도 또 GS 건설 돈 잔뜩 몰려 있는데 예. 백석지구 도시개발사 그것도 옥정지구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예. 거니까. 밀려서 이제 그 소단지부터 네. 민간 분양 또 조합 아파트 이런 것들이 예.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육성되긴 했어요. 혹자는 우이동에서 그러니까 그 신설동에서 예. 우이동까지 오는 그 오이신세선 경전철. 예, 경전철 향후 뭐 이 광주까지 끌고 오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경전철. 글쎄 과연 그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공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타 통과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쉽진 않을까. 그래도 지금 도로 확정된 것만 이런 것만 잘 돼도 여기는 기대가 공장하고 산업단지만 돼도 그죠. 요약을 하자면 아까 그 공장 사장님께서 이제 뭐 지금 시세로 보면 한 15, 16억
임대로 하자면 한 평당 14,000원, 한 400만 원 정도. 네, 네. 그러나 이제 호재가 있으니까 임대 주고 기다리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낙찰 받으시면 임대 맞추러 또 매매하러는 예, 명품 삼성 공인중개사로 오십시오. 뭐 방문하시면 예. 열심히 좀 안내해드리고 예. 또 제가 아는 만큼 이제 알려드리고 예. 저도 같이 배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장님.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 공장이다 이러면 아니 집도 없는 내가 무슨 공장 투자를 해 그렇게 뭐 생각하기 쉬운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또 도움 준 분들도 되게 많고요. 또 찾아보면 또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그죠? 좀 공장이다 이러면 약간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택 수요도 안 들어가고 또 토지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임대료도 이자 감당할 만큼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게 이제 소형 주택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공장도 세입자 보증금 끼고 대출 끼고 이런 큰 돈 안 들리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장으로서 관심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개가 양주 광정면인데 거기 마침 경매 나온 사례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저도 답사 와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자, 오늘 소감 한마디 하시죠. 학원 수업에서는 많이 배웠는데 직접 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좀 느낌도 색다르고 예. 직접 은난사업들 집 공사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수요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예. 더 와닿았던 예. 것 같습니다. 광정면은 그전에 온 적 있죠? 네, 예, 그죠. 예, 뭐, 우리 우수혜님이라서 워낙 부지런한 분이어서,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좋은 데 가기로 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지역으로 대답해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